먼저 간단하게 두 분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상의 전설 연출한 김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궁소녀 연출한 김수림입니다. 네, 일단 오늘 보신 세 편 모두 어떻게 보면 완전 이제 최근작들은 아닌, 특히 이제 기대주는 그 영화 속의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촬영 연도는 이제 2018년이 좀 이제 연도가 좀 된 작품이고, 두 분도 촬영하신 지는 한 3년 정도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랜만에 보셨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극장에서 다시 보신 좀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좋아서 눈물이 좀 났어요. 일단 제 것도 재밌었고 앞에 두 개 다 재밌게 봐가지고 저만 재밌게 봤을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좋았습니다. 네, 옆에서 보니까 눈가가 또 촉촉하시고, 또 전에 듣기로는 이제 그 기대주 만드신 감독님과도 또 연이 있으시다고. 네. 네네, 오늘 못 왔지만 두 번째 영화 기대주 감독 김선경 씨가 제 친구여가지고 오늘 너무 아쉽다고 대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소감 어떠신지. 네, 저도 영화 다 재밌게 잘 봤고요. 좀 제 영화 좀 오랜만에 봤는데 좀 그때 미흡했던 게 저는 보여서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재밌고 또 그때 작업했던 거 생각도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전에 스크리너 작은 화면으로만 보다가 확실히 어쨌든 더 큰 소리로 듣고 큰 화면으로 봤을 때 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새 작품 이렇게 오늘 보셨고, 이제 두 감독님이 각 작품을 만드신 계기도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영화들이 묶인 게 약간 이런 스포츠를 소재로 한 작품들인 것 같아서, 또 왜 양궁이었는지, 왜 또 이런 뜀박질 육상이었는지도 같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엄마가 이모 얘기를 해주시면서 실제로 저렇게 그 지금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중학교 때까지 전국체전 2등이었다고 진짜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본 이모는 진짜 되게 체중도 언제나 많이 나가시고 운동이랑 진짜 거리가 먼 이미지여가지고 말도 안 돼 그랬는데 진짜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그래서 그거로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저는 이제 양궁소녀가 제가 영화과 들어와서 영화 찍는 거에 이제 좀 이성과 괴리를 많이 느껴서 계속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했을 때, 이야기를 좀 그대로 하기보다는 뭔가 간접적으로 말하고 싶고, 또 사실 이 영화 세 편 다 그런 게 좀 좋긴 했는데, 스포츠가 정말 순수한 분야인 것 같고 정말 좋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빛을 보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서 좀 이걸 스포츠로 풀어보자 이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활을 쏜다는 그런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관역 맞추는 것도 있고, 또 동시에 일단 해보지 않으면 내가 재능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종목이 좋을 것 같아서, 육상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릴 때나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재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좀 그런 약간 엘리트 스포츠는 계기가 없으면 자기가 정말 일단 시작을 안 해보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종목이어서 겸사겸사 양궁을 택하게 됐습니다. 또 사실 양궁을 배운다는 개념을 좀 쉽게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이 양궁이라는 소재가 이렇게 영화에 다뤄지는 게 좀 신선하게 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 또 작품들마다 지금 또 독립영화씬에서 활동하는 배우분들도 좀 많이 보이고, 네, 또 배우분들의 연기도 저는 좀 눈에 많이 띄었는데, 이렇게 배우분들을 섭외하고 캐스팅하신 그런 계기도 궁금해요. 특히 이제 육상의 전설에서 이제 이런 어린 시절의 준이가 나오고,
주인영 배우가 그 젊은 추리로도 나오시고 또 이렇게 친척으로 또 정혜아 배우님이나 이런 배우분들이 나오시는데 또 방금 이 실제 이야기에서 또 바탕이 되신 것 같아서 캐스팅할 때 실제 이미지와도 좀 비슷한 분들을 좀 찾으려고 하셨는지 좀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는지. 네. 네, 이모랑 닮은 분 찾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찾았더니 그 조지현 배우님, 영정사진 찍으신 배우님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친구들을 맞춰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도 비슷했으면 좋겠다. 이미지라도, 눈매라도 뭔가 조금 약간 순한 이미지보다는 조금 인상이 있으셔가지고 그거로 맞추려고 해봤습니다. 확실히 그 어린 시절에 그 춘희 두 분은 이 눈매가 조금 이게 힘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또 그 눈이 참 잘 닮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혹시 뭐 이런 달리기 선수로 나와야 되다 보니까 사실 달리는 폼이 좀 어색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혹시 따로 그 전에 보신 적 있으셨나요? 네, 그 오디션을 놀이터나 공원에서 봐가지고 뛰는 폼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뛰는지, 그리고 뛰는 폼이 의외로 어색하거나 좀 웃겨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정석적으로 열심히 뛰는 폼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 만나는 거를 공원에서 만나서 하고 나서 또 리딩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하셨고, 또 그 양궁소녀는 어떻게 배우분들과 만나셨나요? 양궁소녀는 이제 처음 시나리오 쓰고 프리프로덕션 준비할 때 이제 지도 교수님들께 보여드렸고, 그중 윤가은 감독님이 아무래도 아역 배우분들과 많이 작업을 해보시다 보니까 좀 보여드리면서 추천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때 김푸른 배우님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또 마침 푸른 배우님이 그 털보나 이런 털보도 단편. 한예종 작품도 있고, 그때 제가 이제 프리 준비하던 때 겹쳤던 거는 그 단편 영화를 감독님들이 촬영하는 예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도연 배우님 아역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작품도 보고 한번 미팅 해보고 싶어서 미팅을 했는데, 실제 저 영화 속 주인공처럼 어쨌든 아역 배우분이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푸른 배우님을 케어를 하고 계시고 또 나름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그 상황도 있고, 또 푸른 배우님이 워낙 지금도 다른 활동도 워낙 잘하고 계시는데 가수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음악 활동도 하시고 뭐 체육도 뭐 종류별로 다 하시고 뭐 그냥 거의 뭐라지 문화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 역할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 들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이전에 다른 작품에서 뵌 적이 있어서 뭔가 또 괜히 반갑기도 하고, 또 뭔가 어머니랑의 그 관계에서 보이는 묘한 어떤 두 분의 케미 같은 게 좋아서 네, 되게 좀 잘 봤던 것 같습니다. 또 간단하게 저는 이제 좀 질문을 드렸고, 혹시 영화 보시면서 질문이나 소감 있는 분이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바로 네,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안 계시면 이제 제가 질문을 이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양궁소녀 먼저 좀 질문을 드리면, 이 말씀해주신 그 어떤 쏘는 행위라는 게 이제 극 중에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과 이제 양궁이 약간 겹치는데 왜 하필 또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었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뭐 감독님이 그 게임을 즐겨 하셔서인지 그 이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예. 양궁과의 유사성 때문일까요? 네, 양궁과의 유사성도 있고요. 이걸 준비할 때 좀 그 주인공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수단으로 좀 핸드폰을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초기부터 있어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카카오톡 화면도 오픈 채팅방이고, 저 오픈 채팅방을 구현하기 위해서 좀 중학생들 오픈 채팅방에 좀 침투해서 몇 개 구경을 했는데 실제로 배그를 그때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이래서 좀 배그에도 관심이 생겼고, 쏘는 게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그가 제일 유명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배그를 고르게 된 네, 그런 뭐 단순한 이유긴 했어요. 극 중에 나오는 그 게임 화면은 실제로 그럼
어떤 분에게 플레이를 하고 있었던 화면인가요? 저는 사실 배그를 못 해가지고 이제 푸른 배우님과 처음에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랑 같이 그걸 이제 찍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후에는 이제 그냥 지인분들께 대역으로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럼 게임 화면에 이제 뭔가 디스코드로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우신호금을 이제 입혀서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오픈 채팅방도 저도 사실 그 05년생이나 그 세대는 아니지만 뭔가 저렇게 대화할 법한 그런 말투들과 뭔가 중간중간에 짤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구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또 크게 뭐 어려움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좀 걱정했던 부분은 너무 이제 제가 제 나이 때 쓰는 말들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보시기에 어떡하지 싶었는데 오히려 이걸 처음 봤을 때 푸른 배우님이 한 첫 마디가 아 감독님 오픈 채팅방 뭐 어떻게 잘하셨어요 이래가지고 그게 좀 그래서 나름 뿌듯했고 이제 나중에 좀 이런 학생들이랑 교류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학생들 하는 대화를 들어다 보니까 사실 그 이렇게 나는 농담이나 밈 같은 게 그렇게 첨단으로 발전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여전히 은행나무 침대 밈 쓰고 막 이렇게 옛날 짤들을 아직도 많이 쓰고 있길래 그래서 좀 저게 크게는 이질감 없게 다가왔나 보다 그랬던 다행이다 그 생각은 했습니다. 맞아요. 가끔 저희보다 한 점 어린 세대에서 막 이런 무한도전 무도 짤 같은 거 보면 또 괜히 반갑고 쟤들은 어떻게 봤지 이런 생각도 들고 중간에 막 어려울 난 갈지 뭐 이런 드립들이 뭔가 중간중간에 뭔가 피식피식하게 되는 요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육상의 전설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 주인공 이 티셔츠 얘기를 먼저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티셔츠에 이렇게 문구가 삶은 여행이다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 문구가 딱 명확하게 계속 박혀 있다 보니까 좀 의도된 의상이었을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 의도 샀는데 그렇게 써 있어가지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고요. 이런 문구를 찾아야지 하고 찾은 건 아닌데 그냥 순서에 어찌됐든 의도한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너무 마음에 드는 문장이어가지고 네. 좀 이 영화의 성격이랑도 참 잘 맞았던 것 같고 또 왓챠 코멘트에서도 어떤 분이 딱 그 문구를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또 여쭤봤고 또 이 달리는 씬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는 작품인데 좀 촬영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찍으실 때 특별히 힘든 부분 없으셨는지 또 촬영 시기가 또 실제로 그 여름이셨을까요? 네, 엄청 더워가지고 너무 힘들었고요. 달리는 것도 계속 달려주시라라고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달리는 신이라는 게 근데 막 그늘도 없는 직사광선의 운동장에서 저 어린 친구는 진짜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를 계속 뺑뺑이 돌리게 한도 끝도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만 하고 거기에서 어쨌든 좋게 최대한 찍어야 되니까 되게 집중을 해서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배우분들이 사실 많이 고생하셨죠. 이게 그럼 총 몇 회차로 그 당시 촬영을 하셨던 건가요? 그거는 좀 아픈 질문인데요. 죄송합니다. 첫 회차에 장비를 빼서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날을 그냥 날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쳐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람을 불렀으니까 그렇게 다 하면은 7회차를 찍었습니다. 네. 네, 또 아픈 기억이라 하셔서 다른 질문을 삼가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관객분들 질문이나 소감 있으시면 또 혹시나 네.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두 작품 모두 약간 스포츠로 지금 묶여 있긴 하지만 저는 어떤 꿈에서의 연관성을 좀 느꼈었는데요. 양궁 소녀의 경우에는 주인공 수민이 어찌 보면 원래는 좀 어머니에게 의존하며 좀 살아갔지만 결국 우연한 계기로 하고 싶은 길을 찾게 되고 그 길을 가기 위한 어떤 또 용기를 내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육상의 전설도 이모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던 우리가 몇 번이나 막 이모의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서 막 이모의 꿈을 이뤄주려고 좀 고군분투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그 어린 시절 이모에게 그 바통을 받으면서 그 이모의 꿈을 좀 물려받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듯해 보였는데요. 이렇게 꿈에 대해 다뤄주신 부분들에 대해 영화를 통해 어떤 의미를 담고 싶으셨는지 지금은 그런 꿈에 대한 가치관이랄까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꿈에 이 이야기를 그냥 한 줄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이야기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고 그냥 선택은 자기 몫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걸 응원해주고도 싶지만 사실 그 말 자체는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지금 영화를 보면서 다시 느끼는데 좀 무서운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 영화가 사실 해피엔딩이지만 삶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해피엔딩일지는 잘 모르겠고 꿈에 대한 제 생각도 그거랑 마찬가지인데 뭐 그래도 여전히 그 생각 자체는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사는 게 진짜 뭐 정하는 건 다 자기 몫이니까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뭐 그 말 자체가 좀 되게 무서운 말이다. 그리고 그 말 자체를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어 놓고 그 말대로 살고 있나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이 더 오히려 좀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네. 저는 꿈이 어떤 뭔가 되게 열정적인 어떤 욕망이나 막 꿈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뭔지 잘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긴 한데 그걸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지 잘 모르는 채로 그냥 계속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인공은 그런 사람 후자인 경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렇게 좀 아무 생각 없이 보일 정도로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고민해 볼 시간도 용기도 없는 사람이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게 되게 요즘에 저나 제 또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막 옛날에는 하고 싶은 게 엄청 있지만 누가 안 시켜줘서 이런 게 가능했다면 지금은 사실 누구나 뭐든지 될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문제인 거고 이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좀 그렇게 두 인물을 차이 나게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전에 그 영공소녀 김수림 감독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사실 마야의 마지막에 결국 이제 쏘면서 끝이 나는데 저게 해피엔딩일까 우리나라가 이제 양궁 강공인데 선수가 된다면 국가대표도 하기가 제일 힘들 텐데 이런 좀 다른 생각을 더 해봤던 것 같고 두 분 꿈 얘기가 나와서 두 분은 좀 두 분에겐 개인적으로 그 꿈이란 게 무엇일지 네 이렇게 영화까지 만드셨는데 사실 이제 그 전에 좀 두 분 정보를 찾아보면 그 뒤에 이제 후속작 정보가 안 나오셔가지고 영화가 꿈이셨었는지 지금은 두 분에게 꿈이란 것이 좀 어떠한 개념일지가 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저부터 하면은 꿈이 엄청 어렸을 때는 막 멀리 있는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진 않고요. 그냥 하루하루 좀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얘기하고 그래도 내가 재밌어하는 일을 하고 이게 다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그런 삶을 오래 사는 게 제 꿈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엔 영화 만드는 게 제일 재밌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하면서 먹고 살면서 이제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가 제 꿈입니다. 가끔 이제 영화 만드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일 재밌다고 하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김수림 감독. 네, 저도 아직 영화 만들고 좋은 영화 만들고 싶은 게 꿈이고요. 뭐 꿈에 대한 생각은 예전에 뭐 꿈을 꾸고 꿈이 멀고 뭐 꿈을 꾸면 그게 미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하는 생각은 꿈은 정말 노력해야 계속 꿀 수 있는 것 같고 더 모르겠어요. 제가 뭐 나이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또 나이 들면서 드는 생각은 꿈도 진짜 좀 계속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야 이게 꿈이 계속 있지 안 그러면 되게 잊혀지는 부분도 있는 것 때문에 노력해야겠다는 생각 먼저 하고 꿈보다 더 중요하고 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 오히려 과거에 했던 걸 좀 버리면 그냥 거기서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니까 뭐 꿈도 좋지만 그냥 집착을 하거나 과거에 대해서 좀 버리고 그냥 그 새롭게 찾아오는 현실 좀 받아들이고 그렇게 계속 안주하지 않는 게 결국 좀 중요하다. 요즘 그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최근에 좀 비슷한 생각들을 해서 좀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고 좀 현재에 좀 집중을 하고 네 뭔가 지금 내가 좀 재밌게 사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으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소감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저 또 영화 관련 질문을 드리면 이제 육상의 전설에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 신발을 신고 몇 차례의 어떤 시간 여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달려나갔다가 갑자기 또 누워있고 달려나갔다가 누워있고 이런 반복적인 리듬이 또 영화의 재미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서 일단 외삼촌은 의도치 않게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살해한 듯한 꼴이 되었고 또 체육 선생님도 약간 공에 맞아서 기절을 하신 건지 이제 돌아가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러지시고 근데 뭔가 이런 어이없는 어이가 없다면 어이가 없지만 좀 되게 웃겨가지고 네 그런 장면들이 기억에 남았는데 마지막 그 형섭의 아버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인물은 뭔가 그냥 옷자락을 끌어당기고 나중에 결국 춘희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형섭의 아버지에게는 뭔가 다른 행위를 취한 것 같아서 이런 행위들에 대한 이유, 각 인물들을 뭔가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그런 방식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었는지 네 형섭의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전 죽이지 않은 인물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춘희에게 말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떠올리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러네요. 제가 다 처치한 줄 알았는데 한 명 남았네요. 그 세 번째는 아기가 빌런이라고 생각해서 아기를 없애야겠다 하고 간 거였어요, 사실. 근데 아기를 보니까 아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그냥 거기서 도망쳐 나온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하염없이 달린다라고 써놨었고 그 후에 달리다 보니 이제 그 두 젊은 청춘이 처음 데이트하려는 순간으로 간 건데 이제 거기서는 뭔가 계획한 건 아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그냥 춘희한테라도 뭐라도 얘기를 하려고 간다 이렇게 간 거여서 그 형섭이 아빠만 제가 안 죽인 건 아니었는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형섭 아버지로 그냥 이제 돌아가신 걸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가장 마지막에는 그거는 잘 제가 네 생각을 안 해봐서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양궁 소녀도 하나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또 저는 이 수민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영화 속에서 뭔가 모자를 쓰고 교복에 약간 이렇게 단추를 잠그자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 모습이 되게 그 영화 속 캐릭터랑 좀 되게 맞닿아 있다 그 외형적인 모습과 그래서 이런
의상이나 외형적인 모습을 따로 이제 좀 생각하셨던 게 원래 있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간소화하다 보니까 모자 같은 설정은 이제 저희 시나리오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고민해서 정했고, 의상 자체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매번 비슷한 옷을 입겠지 해서 사실상 계속 비슷하거나 거의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녔고, 이제 모자는 좀 모자로도 이 사람 변하는 거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엄마 준 모자를 쓰고 다니다가 결국 자기가 고른 모자를 쓰는 그 설정을 넣고 싶어서 모자는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활을 쏘면서 이제 끝이 나는데 혹시 또 영화에서 또 다른 엔딩을 또 생각하신 것도 있으셨는지도 뭔가 좀 궁금합니다. 뭐 그래서 찍으면서 조금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찍은 거는, 학원가 온 김에 수민이가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끝나는 엔딩, 약간 고민해봤지만 그렇게 되는 엔딩도 한번 찍어볼까 했는데 그건 뭐 그렇게 마무리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결국 농담 소재지 그렇게 찍지는 않았고, 뭐 점수도 뭐 다양하게 찍어본 거 있고 표정도 다양하게 해본 거 있고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표정도 있고 뭐 이랬는데, 뭐 여러 가지 넣다가 저게 알맞아서 좀 저게 넣게 됐던 거는 같아요. 그럼 실제로 좀 더 촬영하신 것들이 좀 있으셨던 거네요. 네, 저 영화 자체에서 사실 시나리오 상에 있지만 못 찍은 부분도 있고 촬영했지만 좀 덜어낸 부분도 있어서 이제 그런 점들이 시간 흐르니까 더 막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그 엔딩의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또 영화에서 보면 이런 학원 간판이라든지 이런 인서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그 인서트 장면 그런 촬영은 좀 분량을 좀 얼마나 하셨던 건지도 네. 인서트 경우는 이제 첫 회차 때가 아무래도 부담 없이 출발하고 싶으니까 그런 인서트들 첫 회차 위주로 찍었는데,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다른 느낌의 인서트들이 필요해진 거예요. 특히 그 마지막에 나오는 차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들은. 그래서 인서트만을 찍기 위해서 사실 학원가를 또 나중에 방문해서 그렇게 총 2회차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그 이 육상의 전설에서는 뭔가 어떤 또 계속 꿈을 꾸는 듯 했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어떤 반복적인 리듬이 있었고, 양궁소녀에서는 그런 중간 인서트 장면이 만들어내는 그런 리듬이 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또 두 영화 모두에게 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아무래도 결국 어떤 육상의 전설에서는 육상 선수로서 뛰는 장면, 또 양궁소녀에서는 이제 활을 쏘는 장면이 나올 때 그런 실제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좀 어설퍼 보이면 뭔가 선수 같아 보이지 않거나 그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장면들을 찍을 때 좀 더 그 출연 배우들이 프로답게 보이기 위해서 좀 애썼던 부분이 있으셨을까 해서 또 두 감독님 모두에게 여쭤봅니다.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달리는 장면은 그 어린애만 뛰거든요, 사실 제대로는. 근데 그 친구는 아직 어떤 선수가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달리기 잘한다고 소문난 애라고 생각해서 물론 연습을 많이 하긴 했지만 좀 더 프로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진 않았고요. 대신 임춘혜 선수 인터뷰나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좀 레퍼런스로 삼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프로처럼 보이려고 노력은 하지 않았는데 이게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게, 리허설 자체를 양궁 학원에서 하고 그 이후로도 이제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자꾸 활을 가지고 놀 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점점 자세가 좋아지고 그랬던 건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할 때 조금 뭐 스포츠 만화 이런 거 막 보려고 했던 거는 같아요. 슬램덩크 이런 것도 보고 하면서 좀
그 수민이가 처음 여소면서 천재는 아니네 약간 이런 장면 같은 거, 강백호가 처음 이런 거 넣는 거 이런 거 만화 이런 거 좀 찾아보고 뭐 그냥 보기만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 학생들이 때로 나올 때 다른 학생들은 그럼 실제 배우가 아니라 실제 선수들이 나온 건가요? 네, 난지공원 장면은 실제 선수들이고 그때가 사실 코로나 때여서 이런 양궁부 섭외하는 일도 좀 어렵게 느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는데 그냥 양궁협회 홈페이지에 이런 촬영을 하고 싶고 중학교 선수들을 구한다고 썼더니 이제 몇 군데 중학교 선수분들 중에서 오히려 그 시기에 무료하셨던 거예요. 밖에서 훈련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게 안전 수칙만 잘 지키면 이런 촬영하는 거 자체를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렇게 선수들을 섭외해서 잘 찍었어요. 그 장면들. 그래도 좀 협회에서 좀 빠르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이렇게 답변도 주시고 학교 쪽에서도 호의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셨던 편이신. 이게 협회 홈페이지에 어떤 자유 게시판 같은데 제가 올린 거고. 그냥 올리신. 예. 또 육상의 전설에서는 장례식장이랑 같이 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집이잖아요. 그 집이 또 약간 옛날 느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제가 여기 스크린으로 처음 볼 땐 문이랑 이게 벽이 좀 생각보다 좀 깨끗해가지고 좀 근데 찾기는 좀 어려우셨겠다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그 아워플레이스나 스페이스 클라우드 같은 데 가면 촬영 장소 다 모여져 있어서 거기서 찾을 수 있고요. 저 집은 오래돼 보여서 좋긴 한데 너무 부잣집 같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망설였는데 엄마가 실제로 그렇게 가난해서 안 시켜준 것만은 아니다. 집에 돈이 있어도 그 돈을 누구한테 쓸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 그렇게 꼭 가난해서로 가지 말자. 이렇게 해서 좀 마음속으로 그렇게 타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저도 아쉽긴 해요, 집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래서 뭔가 다락도 뭔가 좀 크게 있을 것 같고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처음에 또 외삼촌이 이렇게 돈도 숨겨놓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집안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부구나 하는 그런 서사로 좀 납득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질문에 소감 있는 분 계시면 네, 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으실까요? 혹시나? 네, 없으시면 또 간단하게 이제 또 영화 질문을 더 드리면 네. 근데 두 분 이렇게 영화로 지휘하신 게 한 얼마 만이신 거예요? 좀 지휘도 되게 오랜만에 하시는 거죠? 전 사실 그 몇 주 전에 이제 다 대구 5호 극장 방금 나왔던 거에서 한 번 했고요. 근데 그때 그 전엔 정말 오랜만에 한 거긴 해요. 그거 자체가. 네. 대구 5극장에서는 좀 그 어떤 기획으로 이렇게 같이 하셨던? 기억이 잘 근데 그때도 청춘 불패 영화제여가지고 약간 청춘에 대한 키워드로 묶였었어요. 감독님 좀 오랜만에. 저도 올해 여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에요. 또 이 작품들이 또 그 뒤로도 촬영하시고도 좀 종종 이렇게 사실 이게 보통 어떤 영화제나 그런 데 가면 한 섹션에 보통 한 네다섯 작품이 좀 묶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제 같은 데서는 그 앞뒤 시간 때문에 더 이 집이 시간이 한 30-40분 또 촉박하고 또 배우분들까지 계시면 인사만 해도 한 10분씩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화에 대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많이 받는 경험이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방금 이렇게 좀 놀라시는 것 같아가지고 잠시 좀 저도 좀 숨고를 겸 여쭤보게 됐고 또 두 분 다 이제 영화를 또 극장에서 다시 보신 소감을 제가 처음에 여쭤봤었는데 뒤늦게 본인의 작품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마음에 들더라 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연도가 지나서 나의 또 생각도 바뀌고 이제 보는 시각이 또 바뀌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 하는 부분이 두 분 다 있으셨을까요? 아쉬운 거는 진짜 많고요. 사실 거의 모든 장면에서 아쉬운 거를 10개씩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데요. 그냥 그게 저의 실력이고 그게 저의 한계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 보면서 그래도 뒤로 갈수록 주인공들의 표정이 좋다, 그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네. 앞에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뒤로 갈수록 더 좋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아쉬운 부분은 아까 이렇게 촬영을 못하거나 조금 못 넣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 떠올리면서 좀 아쉬웠고, 마지막에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좋은 점은 진짜 배우분들 너무 연기 너무 잘하시는 게 다시 보니까 너무 느껴지고, 푸른 배우님이나 가경 배우님이나 그리고 한주미 배우님, 신범철 배우님 다 연기 너무 잘하시는 게 느껴지고 크게 도움 받았다는 걸 다시 또 생각이 들고, 예, 아까 뭐 지금 대화 도중에 나왔지만 그 양궁부 선수들도 도와준 건 또 진짜 운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보면서 이거 어떻게 찍었지 약간 그 생각이 다시 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작업했던 거 떠오르면서. 그 말씀하신 그 푸른 배우님 외에 또 다른 분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그럼 다른 분의 배우분들은 따로 먼저 섭외 요청을 따로 하셨던 건지, 그 한주미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 목소리가 되게 간드러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오실 때마다 뭔가 좀 일단은 재밌다 저분이 나오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다행이에요. 그래서 한주미 배우님이 실제로 그런 분이 아닌데 막 신들린 것처럼 그거 할 때만 이렇게 해주시고, 막 본인 애드립도 많이 해서 사실 덜어낸 애드립도 많은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다행이고, 섭외는 미팅 이렇게 해서 요청하게 되었고, 처음 이렇게 그냥 미팅해서 하게 됐는데, 가경 배우님 다른 현장에 사실 뵙기도 했었는데 다른 배우분들 처음 미팅에서 작업했고 좀 짧은 장면도 있고 이랬지만 그래도 다들 잘해주셔서 감사하죠. 예. 전 사실 육상의 전설 같은 경우도 제일 좀 크게 다가왔던 건 작은 화면에서도 마지막에 춘희라고 부를 때 그 주인영 배우가 이렇게 뭔가 카메라를 이제 정면으로 바라보는 그 장면에서 뭔가 처음 볼 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흠칫하면서 뭔가 좀 가슴이 쿵 하고 좀 오는 그런 지점도 좀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되게 두 작품 모두 또 그런 배우분들의 연기를 보면서 좋았던 지점도 있었고, 육상의 전설 같은 경우는 전 또 음악이 만들어내는 그런 분위기도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음악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작업하셨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음악 감독님을 잘하는 분을 데려왔고요. 제가 좋아하는 독일 영화 중에 롤라런이라고 있어요. 별로 유명한 영화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계속 달리거든요. 롤라가 런하는 영화에서 롤라런인데 그 템포, 그 리듬감을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되게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셔가지고, 근데 음악이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고쳐주세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진짜 둘 다 지칠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에는 또 좋은 거를 만들어내려고 그분도 하시니까 저야 제 영화니까 당연히 욕심 나지만, 그래서 제 예상보다 좀 더 좋은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음악들 덕분에 이렇게 막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장면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발랄한 톤 같은 게 좀 더 잘 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양궁소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미 뭐 게임이나 이런 질문들도 많이 드렸지만 아무래도 그 영화 속 그 주인공의 모습 같은 게 혹시
감독님 실제 모습이 좀 반영된 부분이 있을까도 좀 궁금했었고, 뭔가 저희가 또 어릴 때 어떤 중요한, 그때 당시 저희가 또 어떤 중요한 기로에서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또 있을 법도 한데, 좀 주인공과 비슷한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까? 네, 궁금합니다. 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때도 여전히도 그렇고 뭐 좋아는 하는데 뭐 어떨 땐 많이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뭔가 잘 안 풀리면 또 이걸 하는 게 맞을까, 주변 사람들 괴롭히는 것만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니까 뭐 그런 생각들은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중학교 때는 뭐 저 정도로 깊은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사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고, 그 의상은 저도 중학교 때 그렇게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교복인데 속에 티셔츠 입고 체육복 바지 입고 다니고 이래서 좀 그렇게 털털한 복장을 입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셨던 걸로. 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소감이나 질문 없으시면 이제 간단하게 공통 질문들 드리고 시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무리 질문들의 첫 번째로, 혹시 이렇게 두 분 서로 이렇게 작품을 보신 적이 있으셨는지, 혹시 서로의 작품에 대한 소감도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봤고, 오늘 그 큰 스포츠 영화이기도 하고 또 다 어떤 목적의식에 대한 뭐 그런 영화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 흐름으로 보니까 좀 더 영화 재밌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고, 육상의 전설 경우는 저도 뭐 음악도 그렇고 이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 처음에 약간 이 세계관이 뭐지 하고 빠져들어갈 때 그때 되게 몰입이 많이 됐던 것 같고, 편집할 때 되게 고생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애초에 비전이 이렇게 뚜렷하셨으면 뭐 그렇게 찍으셨으니까 고생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모로 끝까지 재밌게 잘 봤던 것 같고, 배우분들을 아역이랑 이렇게 성인 배우 뭔가 다 이렇게 캐스팅을 잘 하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어떻게 그건 하셨지? 그게 좀 궁금하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절하는 장면부터 좀 뭐지? 하는 그런 코믹함이 좀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근데 아무도 안 웃으셔가지고 제가 그 듣기로는 제가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들었는데 분명히 웃어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제 마음속에서는 여긴 정말 웃어야 되는데 근데 안 들려가지고 좀 많이 초조했고요. 아무도 안 웃어서 좀 제일 아쉬운 장면은 어떤 부분이셨나요, 혹시? 그 외삼촌 돌아가실 때 그게 돌 떨어질 때. 네 그거 진짜 많이 찍은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돌은 아니에요. 다 쿠션 같은 거긴 한데 그래도 거기는 헛웃음이라도 나야 되거든요. 원래 말이 안 되니까. 근데 되게 오늘은 제가 못 들어가지고 좀 속상했고. 죄송합니다. 바람잡이라도 했었어야 했는데.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양궁소녀 오늘 저 처음 봤고요. 그 미리 인스타에서 보고 스틸컷을 봤는데 어떤 여자애가 마음을 알 수 없는 표정인 게 보였어요. 되게 궁금했고 배우님 얼굴도 그렇고 툭툭 내뱉는 말이나 이런 것도 되게 대사인지 아닌지 모르게 말을 자꾸 하는데 그래서 너무 진짜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었고 되게 딱 양궁이라는 거 하나로 끌고 가시는데 힘있게 끝까지 잘 가져가신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또 이런 진심 어린 소감 감사드리고, 이제 저는 사실 좀 영화 보면서 피식피식은 했는데 앞으로 좀 더 크게 반응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두 분 앞으로의 계획 여쭤보려고 하는데, 꼭 어떤 영화나 작품 관련 계획이 아니더라도 각자 뭐 삶에서
또 그냥 한 인간으로서 뭐 짧은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육상의 전설 3년 전에 찍었고 그동안 뭐 안 찍었거든요. 그냥 친구들 거나 다른 사람 거 스텝은 했는데 제 연출작은 없었어가지고 이제 진짜 쉴 만큼 쉰 것 같아서 내년에는 영화 찍고 싶고 그래서 단편, 장편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냥 뭐가 됐든 찍고 싶어가지고 아마 단편이 더 빨리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규모가 작으니까.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다시 열심히 뭔가 찍고 싶습니다. 저도 내년에 이제 작품 저도 그동안 뭘 안 찍었는데 내년에 작품 찍으려고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또 잠깐 여기 앞에 티저 광고로 AI 필름 페스티벌 나왔는데 AI도 사실 요즘 관심이 있어서 AI로도 영상 계속 만들어 보고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한 시도 내년에도 많이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감 듣기 전에 이제 오늘 이 작품들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제 이 주제로 이제 웃기게 된 작품들이고 어떻게 보면 육상의 전설은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가 하는 말도 그렇고 삶에는 어쨌든 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 기획 이 주제로 또 처음 이렇게 연락을 받으셨을 때 좀 어떠셨는지도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 육상의 전설 이제 상영할 곳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3년 전이면 진짜 꽤 됐거든요. 사실 단편 영화 수명으로 수명이라고 해야 될지. 근데 끝날 때까지 진짜 끝난 게 아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상영 또 해주신다니 하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너무 좋다 하고 제가 생전 처음으로 저희 가족 여행을 왔어요. 제가 33살인데 작은 영화제 덕분에 작은 영화제 덕분에 오늘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오신 건가요? 오늘 왔습니다. 네, 좀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작은 영화이지만 너무 큰 의미인 영화이고 영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맛집 정보들 필요하시면 나중에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예, 혹시 또 네. 저도 지금 처음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여서 제 영화는 보통 시작에 대한 영화인데 무슨 어떤 맥락이어서 그럴까 싶긴 했는데 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나쁜 의미로 그런 게 아니고 예, 계속 해야 간다 뭐 모른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서 그거는 영화 3편 보니까 이해했고요. 저도 작은 영화 영화제지만 뭐 사실 이 3편 보면서 뭐 다 처음 본 작품들이어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뭐 작다는 의미 영화관이 다른 데보다 작긴 한데 뭐 그렇게 귀엽고 그렇지만 않았어요. 정말 좀 몰입해서 오늘 좀 재밌게 잘 영화 봤고 준비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사실 황송하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잘 놀다 갈 예정이니 맛집 정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도 그럼 지인분이랑 같이 동행하시는 건가요? 네. 오늘 그래서 이 시작에 관한 영화라서 그래도 첫 번째 순서로 이렇게 상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보고요. 네, 이렇게 이야기 주셨고 마지막 그럼 소감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이제 이 자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영화제 준비해주신 분들 말고도 관객분들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영화 때문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반갑고요.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어디선가 뭔가 만드는 걸 보시면 반가워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 그때 거기서 봤는데 이렇게 아는 척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인데 말씀도 잘해주셔가지고 뭐 평일 저녁이고 아마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 있으시고 지금 왜 많은 일이 많은데
이 영화 이렇게 보러 큰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말에 이제 다들 쓸 약속도 많아지시는 그런 시기이고 부산도 이제 이번 주부터 부쩍 추워져서 오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집에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